이 성탄절 새벽 서울 23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3층에서 일어난 불은 삽시간에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치솟았는데요. 왜 초기 진압이 안 됐고 위로 솟구치는 불길을 차단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주민들은 탈출이 불가능했는지 자세한 내용 나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새벽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총 사상자 32명이 발생한 큰 사고였는데요. 지금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요. 보시면 그 3층에서 불이 났다고 하고요. 베란다 바로 옆 작은 방 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위로 솟구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4층에 거주하던 가족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유, 저 설정 어떡하냐? 애기도 있는데. 이제 애기부터 애기 받아 달라고 애기 떨어뜨리고. 애기 받았다는 뜻에서 그렇게 시키는 긴급한 상황 속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2살 된 아이는 무사히 포대자루에 떨어져 생명을 건졌고, 아이의 엄마 또한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된 딸을 안은 채 뛰어내린 아이의 아빠가 누구보다 지키고 싶었을 품속 아이는 살렸지만 이 아이 아빠는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불길과 유독가스는 계속 솟아오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또가 엄청 시끄럽고 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깨서 자다가 이제 나와서 거실 보니까 바로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연기가 너무 복도에 차 있어서 못 나갔다니까 집에 있었다니까요.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11층에서는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후 뒤늦게 탈출하려던 30대 남성이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독가스 흡입이 사망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연기가 이토록 빨리 퍼진 이유는 건물 구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필로트 구조는 바람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바람골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바람이 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보면은 이제 굴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쭉 올라가는군요. 이제 또 연기가 나가서 상승을 했는데 그 속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연기가 위쪽으로 이제 상승하는 속도는 초당 한 2에서 3m/s가 올라가고요. 특히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한 3에서 5m/s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3층에서 생성된 유독가스가 11층에 퍼지는 시간은 약 1분. 아파트 전체를 뒤덮을 때까지 약 2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불길과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던 것이 피해를 키운 건데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시 폐쇄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어둡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문을 갖다가 닫혀져 있어야 되는 것을 열어놓고서 뭐 다른 구조물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닫히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이제 닫히지 못하고 이제 열려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렇다면 최초로 불이 난 3층 주민은 무사한 걸까? 이 집에 살고 있는 70대 부부는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던 중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전혀 없었고 아예 아무 아무것도 없었고 경매에 넘어가서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계셔서 화재가 난 집은 경매에 넘어갔지만 부부는 계속 집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항상 붙어도 막 밤마다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그 베란다 안쪽으로 무슨 글 같은 거를 잔뜩 붙여놨었어요. 이 집 베란다 바깥에는 화재 전까지 알 수 없는 내용의 글들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뭐죠? 그래서 주민들 사이 소문이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과 화재 원인이 관련돼 있다는 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요. 화재 다음 날 오전 현장 감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사고의 사고 원인과 발화 부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분들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이 진행된 지 3시간 반이 지나서 감식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언론을 통해 발화 지점에서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재 초기에 잡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필요 없지. 여기는 저층이니까 16층부터. 지금 소방법은 이제 기존에 설치된 설비를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건물이 16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하게 돼 있었고요.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은 화재를 좀 더 이제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을 거고요. 해당 아파트는 2001년 10월에 세워져서 저층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16층 이상 고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저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더불어 화재가 난 3층과 4층에는 탈출을 돕는 왕관기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 방화문이 닫혀 있으면 화재나 아니면 열기, 유독가스가 위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물론 일부가 스며 들어가더라도 인명이 대피하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방화문입니다. 정확한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산면에 이게 조금만 마셔도 안 됐어. 만약 철저한 화재 대비가 있었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을 대피시킨 믿음직한 아들이 성탄절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